자, 가자. 너는 용전에 뭐했어 이렇게 쓰면서 그래가지고 시체야, 시체. 수학이 있긴 하지만 니네가 너무 외면하면 수학이 더 멀리 달아나. 명절에 우리 언니가 오셨거든. 언니가 자꾸 나한테 애들도 가르치지 왜 가만히 놔두냐는 거야. 야, 네가 선생님인데 애들도 좀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난 못 가르치겠다고. 너희 입장에서 너희는 부모님이 니네를 막 가르치면 어떨 것 같아? 좋아? 아무도 안 좋아? 좋을 것 같다 손. 한 명? 안 좋을 것 같다. 나 사실 안 좋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 내가 막 하는데 내가 막 어렵잖아 잘못하고. 근데 또 내 스타일이 되게 친절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거기는 내 자식한테 조금만 실수하면 이 새끼 것도 못하고 해서 나는 오히려 자식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별로 공부는 이렇게 막 빡세게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지네가 한다고 하면 시킬 거고 안 한다고 하면 안 시킬 거야. 왜냐면 니네도 알잖아. 아직 못 느끼나? 난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봐서 그런지 지가 공부를 안 하면 백날 뭐 학원을 보내든 거기에 무슨 졸라게 잘 가르친 사람 붙여놔봐 안 늘어. 지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이랑 딸은 게임하는 걸 좋아해. 이번 연휴 내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사를 곱하면 얼마냐? 96인가? 96시간 중에 한 40시간 게임만 했을걸? 그냥 아침부터 나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조용히 게임만 앉아있는 거야. 밥도 안 먹어. 근데 그런 뭐 아직 뭐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아직 꿈과 목표가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붙잡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아니다.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가 그래도 딱 앉아가지고 애들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할 거다. 난 속으로 그래. 진짜 속으로 애들 고3 새끼들도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고 공부하고 안 하는데 얘네가 할까? 난 그 생각을 해. 오히려 고3이든 고2든 초등학생이든 할 놈은 지가 가서 이미 해. 즐겁게. 물론 억지로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 뭐 환경, 분위기 나도 그런 걸 아니까. 근데 그게 나 혼자 한다고 될까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 그 지역사회의 분위기, 학교에서의 분위기, 왔다 갔다 하는 데의 분위기. 난 그래서 할 놈 알아서 하겠지. 니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니네도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이제 갈등이 불편했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거면 니네가 해야 돼.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니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알려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 전국에 메가패스를 아마 한 30만 이상은 메가패스를 끊을걸? 거기가 돈을 엄청 벌 거야. 메가패스가 한 30 몇만 원 하냐? 요즘 얼마냐? 요즘 얼마? 끊은 사람 있어요. 한 번만 듣는 게 60얼마. 60 얼마? 한 번 듣는 게?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65만? 65만 원 정도? 65만 원에 10만 명만 그걸 탔다 보면 얼마야? 수박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60 얼마니까 60 곱하기 10, 600억이네. 그러면 600억이 몇 총이 나와? 근데 10만 명만 잡았을 때 600억이거든? 한 30만 명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아마 했을 것 같아. 근데 연수생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1,800억이네. 눈먼 돈이야 1,800억이. 60몇만 원짜리 끊어놓고서 제대로 본 애들 별로 없거든. 보통 수학 좀 보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수학을 안 들어. 이제 국어나 영어 쪽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정도 완강할지 말든지 하고 또 탐구는 한 개 정도 완강은 좀 가더라고. 그럼 그거 몇 개 드는 것 때문에 그냥 돈을 날리는 거거든.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필요는 하지. 특히 탐구 같은 거는 그게 드는 게 진짜 좋으니까. 그럼 뭐 국영수도 들을 수 있고. 이미 산에 있으면
돈 일부 주고서 같이 아이디 공유하자고 해. 시간대 정해서. 네? 탐구 하나짜리에 그걸 또 새로 사긴 아깝잖아. 그치? 하여간 다시 얘기하자면 공부는 지네가 하는 거야. 그런 거 백날 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야. 내 수업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겠지만 파이팅 좀 해. 스스로 파이팅을 해. 아 다시 좀 기하하는 거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수학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냐. 나도 알아. 내가 왜 수학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희순한 상담하면서 그랬어. 내가 입시 컨설팅도 할 줄 알아. 나는 근데 그걸 한 게 진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애들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게 분명히 돈이 돼. 희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돈이 꽤 비싸거든. 근데 그래 그것만 해서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잘하는 건 수학을 가르치는 걸 더 잘하거든. 그래서 수학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건 너희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지. 내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서비스. 내가 그리고 그게 그 입시 컨설팅을 하려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기 되게 힘들어. 매해 매 대학교의 과별로의 자료를 새로 정립하고 다 조사를 항상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돈을 받는 거야. 굉장히 피곤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거든.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웃기고 내가 할 줄 아니까 나는 수업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이쪽 방향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제발 학원만 등록해놓으면 내 성적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은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절대 하지 마. 그리고 거꾸로 난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난 그 선생님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나와 내 수업만 듣기만 하면 너희는 1등급이 될 수 있다. 나는 글쎄 그 잘 나간다는 우리 전국의 1타가 이제 현우진이잖아. 어떻게 보면 현우진 인강만 끌면 애들이 다 1등급이라고.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질 일도 없어. 그 유명세에 따라가는 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그 사람은. 물론 나도 그럴 수 있지. 어떤 유명세를 따라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을 버는 문제를 떠나서 너희들의 성적 한 명 한 명을 생각해보면 결국엔 나는 질 좋은 강의를 보여주고 오프라인이니까 질문도 할 수 있고 같이 평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넌 이거 좀 공부를 해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밝아질 수도 있겠지. 야 넌 이게 되겠냐 하면서. 근데 공부를 너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팅 하라는 얘기야. 할 수 있어. 니네 위에 학년 애들도 결국 공부를 했고 그 위에 학년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도 다 공부해왔던 거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매개변수의 미분법 이러면서 태어났겠니? 태어나자마자 엄마 dydx 이랬겠냐고. 나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한 거잖아. 니네도 할 수 있어. 물론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재능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가문으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신호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니? 근데 기억하는 건 파이팅해서 하자는 얘기야. 오늘은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야. 미분법을 다 했다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미분법을 이용하는 수학적 아이디어인데 거의 수학 2에서 이미 했어. 자, 일단 먼저 이계도 함수 갈게. 이계도 함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fx 원래 함수를 한 번 미분했다. 이게 1계도 함수야. 원래 있던 y를 한 번 미분했다. 이게 1계도 함수라고. 1계 한 번 계산한 거야. 더함수는. 혹은 fx의 dx라고도 표현하지. 아니면 y의 dx라고도 표현해. 이게 다 1계도 함수라는 거야. 1계도. 그럼 2계도는 뭐겠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한 함수. 2계도 함수야. 그럼 얘 의미는 뭐냐? 얘 의미는 다시 이걸 생각해봐야 돼. 1계도 함수, 즉 도함수의 의미가 뭐였다? 원래 함수의 기울기들을 모아놓은 게 1계도 함수였지. 해서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다면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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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왜? 그러니까 얘를 뭐 하는 게 뭐야? 얘네 기울기는 음수였어. 여기가 0이었고 얘네 기울기는 양수였어. 양수인데 점점 큰 양수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F'을 됐었지. 오케이? 다시 원래 함수의 기울기의 모음, 기울기의 모임이 도함수였어. 그럼 이계도함수는 뭘까? 원래 함수의 기울기의 모음의 기울기의 모음. 얘는 기울기가 계속 똑같지. 어떤 양수로 똑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fx면 얘가 f'이고 얘가 f' 상수함수로 나오겠네. 차수가 한 단계씩 나아질 거라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기울기의 기울기들의 모임이야. 이계도함수는 기울기의 기울기들의 모임.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자, 이제 거꾸로 올라갈 거야. 내가 수초에서 연습시킨 게 이거야. 자, 얘가 F'일 때 fx는 어떻게 된다? 이게 F'이면 이게 기울기의 모임이니까 양수 음수를 따진다 그랬어. 음수네, 양수네, 이때 0이네. 이때 0이고, 이때 음수고, 이때 0이고, 이때 양수네. 음수면 감소 0. 위에 있으면 플러스면 증가 0. 마이너스니까 감소 0.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다. 이렇게 가는 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였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간다. 먼저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갈 거야. 이런 3차 함수가 있었다고 하자. fx. 얘의 1계도 함수는 기울기의 모임, 증가함수를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0 됐었어. 다음 이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었어. 0 됐다가. 해서 어떻게 됐었다? 증가니까 위에, 감소니까 여기, 증가니까 여기 하면서 이런 2차 함수가 되었었다. 맞아? 다시 얘의 도함수, 이기도함수로 가면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이 지점에서 0 됐네? 그럼 다시 증가했어. 다시는 어떻게 돼? 감소했다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때 요 지점이란 연결이 돼. 얘가 음수일 때는 F' 이계도함수를 F'이 아니라 F''이 할 거야. F'' 이계도함수는 음수일 때 위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냐? 위로 볼록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렇잖아. 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야. 즉 얘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었어.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어. 곡선의 모양이 변화했어. 그래서 이 점을 병곡점이라고 불러. 병곡점을 찾아서 써봐. 이계도함수. 뭔 말인지 알겠니?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자, 요 지점에서 이렇게 F'I 있던 지점.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 지점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했다.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했구나. 오케이? 근데 이때 X축이 여기 있었다면 다시 이게 F'이지. 다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따라가는데 포인트는 지금 이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자, 증가, 감소, 증가야. 증가 0, 감소 0, 증가인데 요 지점이 뭐다? 곡선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곡점.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 오케이? 그러면 이때의 특징은 뭐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올라가는 접선이야. 대다수의 접선은 어떠니? 대다수의 접선은 그냥 이런 식이잖아. 근데 3차 함수에서 어떤 접선이 있었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접선이 있었지. 이게 뚫고 올라가는 접선이야.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의 접선은 항상 뚫접일 수밖에 없어. 얘가 접하면서 뚫고 올라가지. 뚫접일 수밖에 없어. 변곡점의 특징이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변곡점, 이계도함수는 왜 한다?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게 봅니다. 변곡점이 F'I 음수야. 그러면 그때는 위로 블록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F'I 양수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쟤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나중에 너희 책 보면 여기는 안 써있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거 막 보면 이걸 외우게 되어 있거든. 외우지 말고 f 더블 프라임이 양수일 때와 f 더블 프라임이 음수일 때를 아볼인지 이볼인지 어떻게 기억하냐면 내가 f 더블 프라임이 기울기의 기울기라고 했지. 기울기의 기울기. 그러니까 변화의 변화를 보는 거야. f 더블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점점 양수화 시키겠다는 거야. 기울기의 변화가 점점 양수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것부터 시작해. 기울기가 음수인 걸 잡고. 여기가 기울기 양수잖아. 기울기 음수인 것부터 잡고. 이게 기울기가 음수지? 오케이? 얘를 점점 양수화 시켜봐. 기울기 점점 양수. 점점 양수가 되겠지? 어떤 모양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양수일 때는 뭐다?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F 더블 프라임의 음수야? 점차적으로 기울기의 변화가 음수. 기울기가 점점 음수가 된다. 기울기가 점점 음수가 되려면 일단 양수부터 시작하겠지. 양수로 시작했는데 기울기 점점 음수로 바꿔졌어요. 위로 블록이 F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왔니? 그래서 이제 이지함수가 이런 의미를 갖고 보통 변곡점을 찾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럼 변곡점은 뭐였다?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단 양옆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곡선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자, F 더블 프라임이 기껏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시점에서 0은 됐지. 근데 음수면은 뭐라 그랬어? 음수면은 위로 블록이 됐잖아. 얘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다시 위로 블록인 거야. 곡선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위볼 이볼이니까 곡선의 변화 없어. 곡선의 변화가 있다는 건 위볼과 아볼이 바뀌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곡선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건 뭐 디테일하게 시간을 내진 않아. 다만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 아까 지웠는데 fx가 있었어. 얘를 두 번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d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dx 제곱이 들어가. 다시 얘를 바꾸진 않아. 얘를 바꾸지 않으니까 얘 d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대신 여기 뭐라 그러는데 dx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계도함수의 표현이야. 그러면 251페이지에 그것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계도함수를 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변곡점 수행이 저 뒤에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미리 이계함수를 왜 하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한 거지. 변곡점을 위해서야. 저 뒤에서 변곡점 가지고 넣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만 연습시켜? 두 번 미분하는 것만 연습시켜. 그래서 보기 한번 풀어보시고 253페이지 보면 뭐 간단합니다. 253페이지 보면 fx가 x 곱하기 2에 ax 플러스 b승입니다. 그랬을 때 f'0은 1이고요. f 더블 프라임 0은 2예요. a, b 구해주세요. 그게 뭐야? 뭐 미분 할 줄 알지? 두 번 미분해 이 얘기야 그냥. 그럼 첫 번째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범위 미분법이네.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곱하고 다음 x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일단 그대로 나온 다음에 속미분 a가 오니까 a가 곱해지겠지. 그럼 여기 x에 0 넣었을 때 1입니다. 10 하나 나오고. 오케이? 그럼 이계함수는 어때? 좀 귀찮을 거야. 두 번 미분하니까 f 더블 프라임 x는 얘는 미분하면 2에 ax 플러스 b 그대로 나온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a가 곱해지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는 a 이렇게 있고 a 곱해지고 이렇게 있고 곱해지니까 x 미분하면 1 다음 뒤에 거 그냥 곱하고 더하기 x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에 ax 플러스 b승 되고 속미분하니까 a가 곱해지고 여기 다시 0 넣었을 때 2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야. 좀 계산이 좀 길겠지. 근데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요거 하고 나면 오늘은 내가 다양조각 문제 질문 안 받았어.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다양조각 문제까지 질문을 받기로 하고요. 근데 드디어 266페이지 접선의 방식이 나옵니다. 자, 접방에 대해서 기계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이미 숙제에서도 했고 이 앞에서도 접선의 방식 계속 구했거든. 근데 그건 뭐다? 먼저 좌표를 알아야 되지. 그 접선의 좌표. 또 위의 점이라고 하지. x1, y1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가 필요해? 기울기는 f' x1 이 점의 x좌표에서의 순간 변화율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순간은 뭐예요? 지나는 점 x 빼기 x1
그 다음에 y1 더해주고 y는 이것만 써주면 이게 늘 접선의 방정식이다. 뭐 이건 이제 너희들의 활자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지. 늘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럼 266이나 267, 268 다 볼 필요 없어. 다 이거 수투 내용이야. 다만 문제는 풀어봐야지. 굳이 여기에 왜 상세하게 다 써놨어? 얘네를 수투 때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기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fx가 다 초월함수로 나와요. 보기가. 초월함수 보기로 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줘. 지수로그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연습해보라 얘기야. 결국 다시 뭐야? 내가 명절 때 니한테 얘기했지. 지수, 로그, 삼각함수, 미분법 연습해오세요. 미분법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왜? 이거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잡는 것 자체는 수학투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인공만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볼 건 없고 그냥 보기만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269페이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마플책이 은근히 좀 친절한 면이 있어. 혹은 과한 면이 좀 있어. 가끔 보면. 그러니까 y는 2의 x승이랑 y는 ln x. 대표적인 지수함수와 대표적인 로그함수 얘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지수함수는 y는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음 y는 ln x는 0,1을 지나면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니. 근데 얘 특징이 뭐냐? 얘를 일단 미분 때려봐. 2x고 그치? 미분 때려줘. 0되면 몇이야? 1이야. 아 요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1이구나.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1일 때야. 왜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기울기가 1일 때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거 합치면 이게 1이네.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 미분하면 뭐니? x분의 1이지. 그럼 얘는 1을 넣으면 뭐야? 1을 넣으면 1이 되지. 아 1,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1이야. 그 얘기가 보면 260페이지 벽 보면 기울기가 1인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접선하고 나와 있지. 근데 이게 언제라고? 기울기가 0,1일 때. 얘는 1,0일 때. 그럼 뭐야? y는 기울기 1이고 이때는 0,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y는 기울기 1인데 1,1이니까 x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지. 암기학까지 할 필요 없다. 한번 정리한 거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구웠을 때 어떻게 되냐? 원점에서 이렇게 구웠을 때 원점에서 볼 거, 원점에서 볼 거, 원점에서 보는 거 다시 곡선 밖의 점에서 이거 수학 투획이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건 밖에서 봤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그래프에는 수많은 접선이 있는 건데, 즉 임의의 점을 잡아놓고 t로 잡아놓고 풀었을 때 수많은 접선 중에 이 점을 지나는 애가 있다. 즉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걸 좀 이따 아마 하게 될 거야. 일단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라고.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건 여기서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접선이 있다. 이걸 세팅하라. 그 중에 요 점을 지나는 애. 즉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를 구한다라고 생각. 그럼 그때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보여줄게요. 270페이지 같은 거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마플 1번, 마플 2번 다 접선의 방정식이고 3번도 접선의 방정식, 4번 접선의 방정식, 5번 접선의 방정식, 6번, 7번이 곡선 밖의 점, 8번이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미정되시. 하여튼 8번까지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더 하진 못하겠지? 뇌정리까지는 굳이 하여튼 일단 자, 막 271페이지 1번부터 볼게. 이해 안 되면 얘기하고 아마 이해가 되면 쭉 따라오면 될 거야.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초월함수로 바뀐 것뿐이다. 접선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수직인 걸 우린 법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접선하고 법선 다고라는 얘기다. 접선과 법선. 사인 제곱 x. 이게 y는. 그리고 4분의 8, 2분의 1. 여기 위에 점이라고 돼 있거든. 대입해보면 성립할 거야.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 위에 점인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일단 y 프라임 기울기 구해야지. 그러면 얘는 2 내려오고 사인 x의 1승. 됐어? 다시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사인 x의 제곱이었다고 보는 거야.
삼각함수는 제곱을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쓰거든. 근데 우리가 인지하기는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그럼 이 내려오고 얘 1승으로 바뀌지? 근데 안에 코사인, 사인이 있었으니까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속립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됐니? 그냥 자 접선의 방정식과 법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자유좌표는 똑같아. 기울기만 역수의 마이너스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기울기에 x 빼기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은 접방이나 접선의 방정식이나 동일해.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똑같이 쓸 거야. 그럼 접선은 뭐다? 이게 도함수니까 얘를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나 코사인 4분의 파이나 둘 다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 보면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곱했으니까 2가 1이지. 그럼 법선은 마이너스 1인 거지. 오케이? 됐어? 다음 두 번째 문제도 y는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야 된다. 그냥 쭉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한 번 하려면 헷갈려. 자 여기 위에 좀 1,4 1 넣으면 4 나와. 그럼 접선의 방정식과 법선의 방정식 역시 일단 세팅은 뭐야? 처음은 똑같으니까 y는 기울기 x-1 플러스 4 1,4 y는 기울기 x-1 플러스 4 이게 접이고 이게 법선의 방정식을 볼게 뭐만 하면 된다고? 기울기 y 프라임은 이제 이거 미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고백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nx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플러스 4 됐어? 이제 여기에 1 집어넣으면 n은 1은 0 1 더하기 4는 여기가 5가 되겠지. 그럼 법선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지.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려니까. 다 기억나니? 적방 오케이? 그냥 미분만 추가한 거야. 다음 페이지. fx는 x세제곱 블라블라 쭉 나와 있어. 여기에서 얘가 아니라 얘의 역함수의 gx의 4,1에서의 적방. 역함수의 미분법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역함수의 2점에서의 기울기. 아니 접선의 방정식. 어쨌건 걔는 뭐야? 4,1 지나니까 4,1 지나니까 기울기 있고 x-4 플러스 1이 왔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다? gx가 x가 4일 때니까 g'4를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네. 맞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구한다고? g'4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함수의 성질이 이용할 거라고. 이제 기억나? f 가로 열고 gx는 x 얘를 미분한다고. 미분하니까 항상 뭐가 떨어져? f'gx에 g'x가 1이다. 이게 항상 떨어지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 4를 넣고 여기다 4를 넣고 풀하는 거 아니야? 근데 g4가 몇이야? 1이야. 결국 뭐 구한 거나? f'1 구하면 f'1 구하면 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따라가니? 그럼 얘 미분하면 몇이야? f'x는 3x제곱에 2x에 플러스 1이야. 따라서 여기다가 1 넣으니까 6이네. 6. 따라서 g'4는 몇이야? 6분의 1이지. 6분의 1가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난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법 물어본 거지. 크게는 적방을 할 건데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 기억나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앞에 있던 미분법을 다 연습하고 오라고 하는 거야. 적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놓으면 적방은 쉬워. 수초에서 한 거랑 똑같아. 기울기 넣고 좌표 넣고 계속 이거야. 뭘 해야 된다? 미분법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질문 없어? 하고. 그럼 3번은 또 뭐냐? 탄젠트, 삼각함수의 덧선 정리 기억나니? 이거야. 왜?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물어보고 있잖아. 다시 문제를 좀 제대로 따라가 볼게. 문제 따라가 보면 y는 nx가 있습니다. y는 n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0에서의 적선 이하기. 다음 2,ln 여기 어디가 2,ln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그어놓고 n은 lt가 있는 이랑의 크기. 그럼 뭐야? 얘를 구하려면 얘의 기울기야 얘의 기울기라 얘 탄젠트 얘를 알 수 있었잖아. 기억나?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라. 그러면 이게 y니까 y 프라임은 뭐야? x분의 1이지.
그럼 x가 1일 때니까 이때 기울기가 1 맞아. 다음 이건 x가 2니까 이때 기울기는 x가 2일 때니까 2분의 1 맞니? 따라왔어. 여기까지 해놓으면 다시 뭐야?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가는 거지. 내가 이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 오케이? 아마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때.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 굳이 쓰자면 이거지. 이 각을 내가 알파 나오면 이게 세타면 얘가 세타야. 그거를 베타라고 하자고. 그때 설명도 이렇게 했어. 그럼 뭐다? 알파 더하기 세타가 베타입니다. 우리 세타가 궁금하니까 뭐 할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할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된다. 그럼 덧셈에 있어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아니 굳이 쓰지 않을게. 탄젠트 베타가 뭐야? 베타가 1, 탄젠트 베타가 1,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었지. 그리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뭐였니? 아 힘들어. 2분의 3분의 2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 정답. 끝났지? 결국엔 뭐야? 계속 앞에 거야. 내가 그래서 면접 때 앞에 거 계속 얘기하지. 앞에 거 연습 제대로 하고 그래야 뭐. 앞에 4번. y는 x-lnx x-lnx구나. x-lnx에 접하고 x-y 플러스 2는 0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번엔 뭐 준 거니? 기울기 준 거야.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 세 가지 패턴이 있었잖아. 곡선 위의 점일 때, 기울기가 좋아졌을 때, 곡선 밖의 점일 때. 그냥 기울기 준 거지. 평행하라며. 이거 일반형 나왔을 때 기울기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 y분의 x야. 그럼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1이지 1. 얘랑 평행하니까 전부 다 기울기가 1인 아이를 보여주세요. 아니, 그럼 이미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y는 기울기 1인 거 알지? 뭐만 구하면 되겠니?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기울기가 1일 때 좌표만 구해주면 돼. 이해됨? 그럼 y 프라임은 얘 미분하면 1이고 빼기로 묶은 다음에 곱에 미분거 x 미분하면 lx 더하기 x 가만히고 얘 x분의 1. 그다음에 그럼 얘한테 1이지. 1 빼기 1은 없어지고 내가 마이너스 l은 x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아니? 그럼 얘가 기울인데 얘가 1이 되는 좌표를 구해주라고 했어. 그럼 ln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따라서 x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됐니? 즉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그때 y좌표도 구해야지. 여기다 넣어야 y좌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x에 2분의 1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ln 2분의 1. ln 2분의 1인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지. 요 작업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친구들 수학원의 지수로고 다시 풀고 그다음에 자연로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야 돼. 지금 접방에서 어려운 건 없어. 여기가 안 되는 친구들 어디 공부하는지 지금 얘기했다. 이게 돼야 되니까 결국. 다음 2번. y는 x 곱하기 2의 x승에 접하고 직선 x 플러스 2y 뒤에는 볼 필요 없어. 얘랑 수직인 거. 그럼 얘 기울기부터 해야지. 얘 기울기. 따라하고 있냐? 마이너스 얘분의 얘라고. 마이너스 얘분의 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근데 얘랑 수직이라며. 얘랑 수직이니까 2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걸 구하는 거야. 됐어?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돼 지금. 그럼 얘 미분 때리면 y 프라임은 x 미분 1이고 2x승 더하기 x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봐야 얘야. 즉 x 더하기 1에 2의 x승으로 묶여. 왜 이걸 묶었냐? 왜 묶었냐? 얘가 2가 될 때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때 x가. 얘는 숫자의 대표. 2의 x승은 2와 연관이 있겠지. 그러니까 x가 1이면 딱 2가 나오는구나. 아, 1, 1 대입하면 2. 이게 그 점의 좌표로구나.
왜? 기울기는 여기서 줬으니까. 그래서 y는 2 써놓고 x 빼기 플러스 좌표였는데 좌표가 보다 1, 2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라고 있는겨. (35분이네) 14분 남았거든. 36분이다. 딱 8번까지만 풀게. 여기까지 풀면서 네가 느껴야 돼. 아, 내가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구나. 내가 근데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초월함수의 미분법 다 연습 좀 원활하게 돼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이번엔 무슨 내용이? 여기에 y는 LS가 뜰 때 있어. 그래 놓고 y는 x 플러스 2가 있어. 그 위에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0,1 여기를 고정으로 하고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움직이는데 넓이의 최소값, 삼각형의 최소값. 이거 뭐였니? 다음 함수 때도 이거였어. 여기에 2차 함수가 있었다. 이렇게 아래로 볼륨이는 거야. 여기에 점 잡고 여기에 점 잡아준 다음에 점을 똑바로 안 잡고 비틀어 잡을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 여기에 움직이는 한 점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겠다. 무슨 말을 만들 수 있겠지? 이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 어떻게 한다? 넓이가 최소인 거 결국 여기서부터 이 점부터 여기까지 선을 내렸을 때 이게 다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뭔 말인지 알겠어? 가로는 정해져 있잖아. 즉 높이가 제일 짧을 때 가장 넓이가 작겠지. 그럼 이 높이가 제일 작을 때가 뭐라고? 얘와 똑같은, 얘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대를 가질 때가 최소라고. 이게 수투에서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럼 여기도 뭐야? 여기는 고정되어 있지. 결국 뭐라고? 여기 점으로부터 이 직선에서 가장 짧을 때 물어보는 거라고. 그때가 언제라고? 얘의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대를 가질 때라고.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점이야. 평행한 기울기일 때, 같은 기울기일 때.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해석했다면 결국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x분의 1이야. 얘가 뭐가 될 때? 얘의 기울기 1이 될 때 x니까 지점이 어디지? 1,0일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하는 거야.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곡선이 있었다. 이 점과 이 점, 여기 한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게요. 가장 넓이가 작을 때는요, 이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단을 가질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결국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2,1, 얘가 0,2, 얘는 1,0이에요. 이미 이렇게 얘를 밑변 보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이니까 3, 높이가 2, 따라서 넓이는 3이다. 자, 6번. 여기서부터 할 곡선 바뀌다. 보통 곡선 바꿀 가장 잘 못해. 잘 들으셔야겠지. 0,-1에서 y는 x, lx에 접선을 그었다. 걔가 5,1을 지난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다? 여기 위에 한 점을 적으라고. 곡선 바뀌 점일 때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적어. 보통 t로 놨어. t, ln t로 놓은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적으라고. 그러면 y 프라임은 얘 비운하면 없어지고 ls 더하기 얘 가만히 있고 얘 비운하면 x분의 1이니까 이거였겠지. 자, 접선의 방정 세워. y는 x가 t일 때니까 ln
t 플러스 1을 기울기로 갖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ln t t, ln t를 지나는 이게 접선의 방식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곡선이 있었어. 요점에서 접선을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접선 수많은 접선을 세팅한 게 이건 거야. 이 아이들 중에 요점을 지나는 애가 있다. 지나는 애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0,-1을 지난다. x에 0, y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t를 구하는 거야. 그 t가 그런 접선이라는 전했어. 이게 수학 T이야. 됐니? 따라왔어? 어떻게 한다? 임의의 점 t, x가 t라고 임의의 점을 접는다. 물론 다른 걸로 잡아도 돼. x 원으로 잡아도 돼. 근데 난 보통 t로 접는다고. 그러면 t, 뭐야? 이거 빨리 쏘리. t는 t의 lnt네. t가 안 돼. t, t lnt를 좌표를 잡고 그러면 t, t lnt의 좌표 집어넣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잡아놓으라고. 이 접선의 방식이 얘를 지난다. 얘에서 그었다가 아니라 접선 중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때 t를 구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무시하고 마이너스 t ln t 다음 마이너스 t 더하기 t ln t 그럼 얘는 컸으니까 지워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t의 값이 몇일 때? 1일 때. t의 값이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었다. 걔가 0,-1을 지나는 거야. 근데 그걸 책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해? 마치 0,-1에서 그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그은 것처럼 표현하면 우리 못 풀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나는 애가 있다고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럼 그때 접선 방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에다가 이 파란색에다가 t의 1을 넣으면 되지. ln 1은 0 플러스 1 x 마이너스 t가 1이라면 1 이거 ln 1은 0이야. 얘 ln x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5,1을 지나요. 5 넣었을 때 a 나와요. 따라서 a는 4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한 번 더 0,0에서 어디를 그어? y는 x분의 2x승 이렇게 쓰지 말고 2의 x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를 쓰므로써 이게 더 편해. 몫의 미분법보다 이거는 몫이 뭐 복잡하지 않잖아. 곱의 미분법이 더 편하다. 어차피 곱의 미분법은 푼 게 몫의 미분법이야.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를 쓰라고. 이게 더 편해. 얘가 4,a를 지난다. 어쨌건 이건 나중 문제고 얘 이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보았다? 아니 여기에서의 수많은 접선 중에 얘를 지나는 애가 있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가 있다. 이게 분다. 그럼 어떻게 돼? 먼저 t, 얘는 그냥 뭐 t분의 2의 t승이라고 좌표 구해놓고 됐어? 미분 때리자. 얘 y 프라임이 앞에 거 미분해도 얘야. 뒤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오고 마이너스 2승 맞아? 따라가니? 그럼 그 접선의 방식은 y는 자 기울기 t 는 거야. 그게 t분의 2의 t승 쓸 때만 이렇게 써주면 되지. 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되면서 t 제곱분의 2의 t승 이렇게 기울기 나오겠지. 따라가니? 그래놓고 x 마이너스 t의 플러스 t분의 2의 t승 얘가 그 접선의 방정식.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아이들 중 x에 0, y에 0, 0,0을 지나는 애가 있다. 그때 t를 구한다. 됐어? 아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t가 얘한테 곱해졌어. 마이너스 2의 t승. 마이너스 2한테 곱해지면 더하기 되고 t 하나 지워지면서 t의 2의 t승. 여기에 더하기 t의 2의 t승. 여기에 0이야. 다 2의 t승이 있지? 2의 t승은 근데 지수함수잖아. 항상 양수지. 나눠도 돼. 아 헷갈리면 묶는다고 생각해. 2의 t승으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t분의 2. 됐어? 이런 장대선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질문 보면 안 돼. 얘는 0일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왜 지수함수는 항상 이렇게 되잖아. 0일 때가 없잖아. 따라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니까 그런 거 t의 값은 2다.
되니 따라서 그 전에 접선의 변경식은 여기다 이제 t의 1을 넣으면 되지. y는 2분의 2의 제곱 빼기 4분의 2의 제곱에 x-2의 2분의 2의 제곱이었다. 이게 그 접선의 방식인 거지. 얘가 어딜 지나? 4,A를 지나. 4,A를 지나. 따라서 A는 4 빼기 2는 2죠. 2 곱하면 2의 제곱.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의 제곱. 여기에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 지워지니까 A는 2의 제곱이 정답. 단순 계산은 너희들이 하면 돼. 커다란 틀 자체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77페이지. 그럼 이제 인형이 뭐였다? 접선의 개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여기서 t가 하나 나왔지. t가 하나 나왔으면 접선이 하나 나온 거겠지. 그럼 접선이 2개 나온 건 뭐야? t가 2개 나오면 접선이 2개인 거야. t가 3개 나오면 접선이 3개인 거야. 오케이? 접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로 나왔다? 이 식에서 얘를 지나는 식에서의 t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 알겠어? t가 나오는 만큼 접선이 생기는 거니까. 따라가니? 그러면 7번 k,0에서 y는 x-1에 2의 x승에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2개의 t의 값이 생긴다. 어쨌건 밖에 점에서 그었지? 밖에서 갖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임의의 점을 잡고 접선의 방향식을 세운 다음에 걔를 지난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t, t-1 2의 t승에서의 접선의 방향식을 세우자. y''은 얘 미분하면 1, 그냥 2의 x승 더하기 얘 가만히 있고 t의 거 미분해도 얘지. 그 얘는 경 뭐야? 얘 더하기 얘니까 1 더하기 얘는 다시 x, 2의 x승이다. 됐니? 이런 장대 생활 잘 하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먼저 기울기 y''의 t 넣으면 되니까 t, 2의 t승 지나는 점 x-t의 플러스 t-1의 2의 t승. 됐니? 어려워. 이런 수많은 접선 중에 k,0, k,0을 지나는 애가 있다. 그럼 이때 t를 구하면 이때 t의 값이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같다. 근데 얘는 접선이 2개가 되라고 했으니 이 방정식에 t의 실근이 2개가 나오게 하시오. 이 문제다. 그지? 맞아. 그럼 영어는 식사해야지. k, t의 2의 t승 마이너스 t 제곱의 2의 t승 플러스 t-1의 2의 t승 2의 t승이 다 있네. 묶어버리자고. 혹은 나눈다고 봐도 돼. 0은 2의 t승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kt. 됐니? 얘는 0일 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따라서 얘는 0이 4개의 식을 가지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얘가 2개의 식을 가지면 t가 2개 나오는 거지? t가 2개면 접선이 2개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다시 뭘로 바뀐다? 고1 과정 2차 방정식 또는 중3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얘는 0, 즉 마이너스 붙여버릴게.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kt는 0에 2개의 실근을 받게 하세요. 이런 2차 방정식 문제가 바뀝니다. 그러면 t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1은 0. t를 주인공 삼아서 정의해 준 거예요. t 2차, t 1차, t 없는 배. 여기서 얘가 2개의 식을 받게 한다고. 이걸 못 푸는 고3이 있어. 실제로 되게 많아. 너희는 알아야지. 그냥 2차 방정식이니까 뭐야? 한 개씩가 0보다 크면 2개씩은 같지. 맞아. 따라서 b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보다 큰 거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큰 거지. 누가? k 플러스 1이. 됐니?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I보다 작을 때하고 얘가 2보다 클 때였으니까 K가 마삼보다 작고 나타나는 K가 1보다 크게 된 데가 답으로 나왔겠지. 뭐 하는지 알겠니? 아, 좀 뒤에 못했네. 알았어, 뭐 278에 8번을 일단 빼자. 뭐 그냥 뭐 부터 치고 여기까지를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거 올려주세요.